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y는 x의 n승을 미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n x의 n-1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이 지수가 자연수인 상태에서만 우리가 진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어도 사실상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에 n제곱근 x, 자 y는 n제곱근 x,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내가 미분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걸 모르죠, 그죠? 그런데 얘는 왜냐면 우리 루트를 제곱근 기호가 있는 걸 미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n분의 1승이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y'은 n분의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그리고 n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세제곱근 x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세제곱근 x라는 것은 x의 3분의 1제곱이 되어지겠고,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1 x의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지수랑 로그 설명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건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자동이어야 돼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 이제 원활하게 내가 작성을 똑바로 해놔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y'은 3배의 세제곱근 x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미분이 되어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런 미분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런 식의 미분을 하는 지수가 유리수 상태에서에도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미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y는 gx분의 fx, 즉 분수 함수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gx분의 fx를 라지 fx라고 줘보고, 그러면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x는 제의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h분의 g의 x 플러스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gx 분의 fx가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식 변형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걸로다가 적절하게 변형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 나오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거 중간과정 계속 얘기해봤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뭐 얘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gx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이렇게 미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뭐 2x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미분할 일이 생겼다. 그럼 미분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함, 이렇게 돼서 붙여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도함수가 완성이 된 것이고, 우리는 도함수를 구했을 때
항상 그 도함수를 구한 이유가 미분 계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기 위함으로 우린 얘를 구해주는 거라서 어차피 x의 값에는 뭔가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정리 안 하셔도 어차피 대입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동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자동이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 몫의 미분법에 의한 얘기예요. 자, y는 x분의 1이었다 치자. 내가 얘를 미분할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 얘는 이제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y 프라임 몫의 미분법에 의하면 x 제곱 분의, 자, 이게 몫의 미분법이에요. 근데 얘가 x 제곱 분의 분자 미분하면 0 분모 그대로 갖다 쓰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그대로 갖다 쓰고 분자 내버려 두고 분모 미분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몫의 미분법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미분할 수도 있겠죠. y는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대로 앞으로 내려오고 하나 빼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미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분이 되어지는데 얘의 도함수가 얘가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자동 중에 자동 한 가지가 돼야 된다. 절대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 자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x분의 1을 미분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거 중간 과정을 내가 저거 미분할 줄 알아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겪는 상황이 이제 여기가 이런 상태가 아닌 경우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저기가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얘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일단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건 복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했던 게 있고 복습이지만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뭐라고 그래 얘기했냐면 이게 문과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fx를 미분한 것이 fx의 도함수를, 자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문과 감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프라임이란 기호 자체가 그렇다. fx를 미분하면 d 오버 dx fx,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fx의 미분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fx를 미분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출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어떤 fx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아주고 여기는 내가 x 플러스 h라고 잡았을 때 그때의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h가 되고 이 점과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극한값이 저기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게 미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게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함수값 차이는 여기의 함수값은 fx가 되겠고요. 여기 함수값은 fx 플러스 h가 되니까 세로의 길이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y는 fx라는 이제 함수였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라고 됐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하기로 한다. 그래서 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에 다가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 2에서 처음에 이제 미분계수 배울 때 이제 했던 그런 얘기였고 거기서 이제 이 표현들을 좀 바꾸자는 얘기였죠.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이 h라는 부분을 델타 x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델타 x.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델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y 증가량을 뜻하는 여기는 y 증가량을 뜻하는 델타 y로 바꿔보자 얘를.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얘는 델타 x가 되겠죠. 함수값이. 따라서 이 식이 변화할 겁니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아니죠, h가 없죠, 더 이상.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델타 x, 아니죠, 델타 x 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얘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y증분, 여기서 그죠? 요 y증분이었죠, 얘가. 그래서 이 y증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델타 y라고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극한값에 대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정의식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얘를 갖다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요걸 갖다가 더 간단하게 dy 오버 dx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얘는 d 오버 dx의 y 요런 형태인 건데, 여기에서의 y, 물론 얘네가 dy랑 dx라는 문자가 곱하기의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분명히 곱하기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곱하기로 이어져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렇지만 원래대로는 그렇지 않지만 편의상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고, y가 fx이기 때문에 y 대신에 fx 써주면 d 오버 dx의 fx가 되어진다. 이게 f'x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f'x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바꿔서 설명한 얘기가 되고, 표현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문과랑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져가게 되고, 얘의 뜻은 뭐냐면 d 오버 dx를 갖다 뜻하는 것이 d 오버 dx의 fx라는 것은 fx를 x라는 문자로 미분했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x라는 문자를 여기 이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만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y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y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내가 y라는 문자를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 y를 미분한 거거든요, 사실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fx가 있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 d 오버 dx라고. 그러니까 d 오버 dx가 붙게 되는, 요게 이제 미분한 게 되고,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f'x가 d 오버 dx의 y, 얘가 f'x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도 좀 복습 겸이 될 텐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면 y는 g의 fx, 그래서 g공 fx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건미분, 속미분을 해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의 4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y'은 4배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붙게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되어진 바가 있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자는 얘기죠. y는 g0fx라는 함수를 갖다가 내가 지금부터 미분을 해보려고 함이 되겠는데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dy 오버 dx, 이렇게 y라는 문자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y는 y에 대해서 미분해야 1이 되는 거죠.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죠.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는 것처럼,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는 것처럼 2y도 y에 대해서 미분해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2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건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쟤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겠어요라고 하면 dy 오버 dx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원래 얘의 전신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였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델타 x분의,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f라는 함수가 여기 정의역 x, y 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 여기 중간에 있는 걸 u, 여기 있는 거를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f라고 잡아주고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g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요. 얘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과 얘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거여서 얘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델타 x분의 델타 u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이 식이 돼야 되니까 델타 u가 필요하고 그리고 델타 y가 필요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리미트를 따로따로 해보시면 얘에 대한 부분인데 얘는 du 오버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dy 오버 du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 과정이 새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새롭게 표현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저런 감성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돼요. u는 2x 플러스 1. 그때 y는 u의 4제곱. 자, 지금 이게 요식에 대한 얘기죠. 요식에 대한 얘기. u가 얘니까 u 대신에 얘를 쓰면 y는 저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합성 상황에서 중간에 매개체 u를 두고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가 u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u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이 안 되겠지. 그럼 du 오버 dx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분이 x에 대해서 안 됐어요. 그리고 얘는 우변 미분하면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u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y는 u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dy 오버 du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u에 대해서 미분하면 4u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네 둘이를 뭐 했다는 얘기냐면은 곱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u가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4배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게 지금 여기죠. 요 부분. 거기에 얘가 곱해져야 되겠죠. 얘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요 모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곱해진 모습이. 그래서 새롭게 다시 정의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을 미분을 못했었는데요. 예전에 원방에서 원을 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자, 얘를 미분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한다 이러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미분한다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분한다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미분할 거예요. 그 말은 없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얘는 y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y제곱은 y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얘는 EX 플러스, 자, 얘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2Y가 되어지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dy 오버 dx가 붙는 것이고 우변 미분하면 0돼요.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항해주면 2y의 dy 오버 dx는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따라서 dy 오버 dx는 양변 2y로 나눠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미분했어요 라는 얘기는 이렇게 미분이 되어집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y제곱이라는 부분을 미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요건 어쨌든 결과가 되겠고요. 자, 저기서 미분을 했을 때요, y제곱이라는 것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해서 2x가 된 거니까. 애시당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y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dy제곱 오버 d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dy제곱 오버, 자, 얘를 y제곱이라는 걸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dy 이렇게 붙겠죠.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 dy제곱 오버 dy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거기에 dx 오버 dy가 붙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2y가 되겠죠. y제곱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dy 오버 dx가 붙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다. 즉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y라는 문자로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는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저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의 뜻은 뭐가 되냐면 원 위에 한 점에서의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법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미분법 하면 하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냥 뭐 3x제곱 미분하면 6x, 4x 세제곱 미분하면 12x제곱 이렇게. 근데 이제 미분 방법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 x 그리고 공역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x가 있고 여기 y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보자. 자, 이렇게 대응되는 상태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꾸로 대응이 되어지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하는 거냐면 f 인버스 x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자, 이때 자, 여기서의 관계는 y는 fx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f 인버스의 입장에서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왔습니다의 얘기가 되겠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만들어진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거에 대해서 좀 미분을 해볼 예정인데요. 다시 보면 dy 오버 dx라는 것은 원래 h가 제로로 갈 때는 아니고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저것에 대한 극한식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자 라는 건데, 저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리미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dx
오버 dy라고 하면 x라는 문자를 y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써보게 되면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x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델타 y분의 델타 x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델타 y도 역시 0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위아래를 델타 y로 나눠보게 되면 델타 y분의 델타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dx 오버 dy분의 1이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얘는 dx 오버 dy의 역수가 되니까 dx 역수니까 얘를 갖다가 dx 오버 dy가 dx 네 dy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지?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의 함수와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원래의 함수와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도함수와 역함수의 도함수는 역수관계라는 얘기. 요게 성립을 하게 된다. 원래 함수의 도함수와 그리고 역함수의 도함수는 역수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함수의 요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역수관계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얘도 역함수의 미분법과 관련이 있는 친구인데 만약에 y는 루트 x, 자 이것도 자동이어야 합니다. y는 루트 x,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어지냐면 2배 루트 x분의 1이 되어집니다. 이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갖다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거 미분해봤자 뭐죠 2분의 1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완전 자동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y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얘를 미분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럼 얘를 갖다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양면 미분해주면 2배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합성함수니까 속미분이 있어야 되니까 2x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어야지 이때 가서도 얘를 갖다가 얘를 원래 미분하는 게 y는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x 분의 1이야 해서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거 어느 철련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좀 복잡해지는 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된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의 역함수는요. x는 y제곱이 되어질 텐데요. 그럼 x는 y제곱을 미분해 볼게요.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라는 문자는 y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좌변은 dx, dy가 되어질 거예요. 물론 x에 대해서도 미분을 했겠죠. 다시 해볼게요. 좌변에 있는 x, y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줘요. 그럼 1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붙게 됩니다. y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은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사실 여기는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y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친구를 보면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고 결국 y는 여기에서의 y는 루트 x 아닙니까? 그렇죠? 네, y는 루트 x인 거죠. 그러니까 y 대신 루트 x를 집어넣게 되면은 2루트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원래의 함수의 도함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만약에 g라는 함수가 f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 공 fx는 x가 되어지죠. 다시 본래 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이죠.
F0, F 인버스도 항등함수고요. F 인버스 0, F도 항등함수가 돼요. 즉 본래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수학 하할 때 배웠던 이 친구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걸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fx가 f 프라임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좌표 평면상의 a, b에 대한 얘기, 어떠한 한 점을 지나는 그 a, b에 대한 얘기였다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a, b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함수는 그러면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꾸로는 b가 들어가서 a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g 프라임 얼마냐면 여기서 f 프라임 a죠. a. x에 a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b가 되기 위해서는 x가 a여야 되죠. 얘가 b가 되기 위해선 x는 누구여야 되냐면 a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요 b가 되기 위해선. 그래야지만 쟤가 b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x가 g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질 겁니다. 미분해주면 그러면 그때의 g 프라임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g 프라임 3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은 g 프라임 3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게 되냐면 f 프라임 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오케이. 네, 쟤를 미분하고 싶었던 거니까 즉 역함수를 지금 미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g가 f의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 미분하고 싶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럼 걔를 미분해야 돼서 이렇게 미분해서 3을 대입한 값이 얼마였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값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를 흔히 3으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얘가 3이 나왔을 때잖아요. 그럼 얘가 3이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죠. 여기 1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여기 1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역수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행해지는 어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8번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분수함수가 수렴했고요.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는 G1이 2가 되는 상황이니까 2 대신에 G1을 쓸 수 있겠죠. 얘들은 G1을 쓸 예정. 그럼 얘는 G'1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G'1이 얼마를 만족하냐면 3을 만족했다. 그때 F'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G1이 2였습니다. G1이 2였어요. 그러면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면 f 인버스 1이 2였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역함수의 성질 f2는 1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f2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2의 값을 구해달라 이 얘기인데 f'2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 얼마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를 이제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2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죠. 그럼 2가 나왔을 때가 되니까 그때는 1이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2가 나왔을 때는 1이었죠. 1이 들어갔을 때 2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인데요.
x가 루트 2일 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x가 y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양변 미분할 건데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x라는 문자는 y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x로 먼저 한번 해줘야 돼요. x로 먼저 한번 해주면 1. 그 다음에 x는 y로 미분이 안 돼요. 그럼 dx 오버 dy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1이 되어지겠죠. 뒤에 거 내버려 두고 1 플러스 y가 되어질 겁니다. 플러스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루트 1 플러스 y를 미분하게 되면 2배 루트 1 플러스 y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x가 루트 2일 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x가 루트 2일 때니까 얘가 뭐 루트 2일 때죠. 그럼 루트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끝나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미분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하면서 좀 새로운 부분도 추가가 됐고,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함수는 싹 다 다시 하겠어요가 미적분입니다. 역함수 배웠으니까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또 하는 거고요. 합성함수 배웠으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고요. 유리함수 뭐 미분, 유리함수를 배웠으니까 유리함수에 대한 미분을 했고요. 아까 목세 미분법 했죠. 분수함수 미분하는 방법. 여기 유리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유리함수에 대한 부분을 미분했어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미분하는 거 했고요. 무리함수 배웠죠, 우리? 그럼 무리함수의 미분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무리함수의 미분을 배웠어요, 이렇게.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는요, 수투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만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했던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심지어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도 미분을 했다. 즉 다 복습이죠. 고등수학 상, 하, 수일, 수투 싹 다 복습이 되는 거죠. 수학 하에서 했던 역함수, 합성함수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거예요. 이 미적분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한 걸 싹 다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sin x라는 게 있다. 얘를 미분을 해주면 y 프라임은 코사인 x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y는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지고요. y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의 x가 되어지고요. y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의 x가 되어지고요. y는 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y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적분도 해야 되니까 적분도 네, 뭐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할 때도 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외워 두셔야 적분도 하죠.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적분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미분도 미분법이 없죠. 지금 그냥 가는 거란 말이야. 자, 하나만 해볼게요. 몇 개만 한번, 하나만?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두 개만. 첫 번째, y는 sin x를 내가 미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sin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의 x 플러스 h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x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h가 되겠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예정. 자, 그럼 얘를 갖다 마저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사인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사인 x로 묶어주게 되면 사인 x에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h-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코사인 x의 사인의 h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좀 분리를 해볼게요. h분의 얘를 갖다 따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따로 분리를 해주시게 되면 얘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h분의 사인 h가 되어지겠죠. 얘를 분리를 이렇게 해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한 거죠. h분의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저건 따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앞에 건 묶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모르겠고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빼줄 예정. 그러면 여기를 갖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고서 마이너스로 빼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는 빠져나온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얘는 2 사인 제곱 2분의 h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는 사인 2분의 h의 제곱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한테 4분의 h가 필요한 거야. 즉 2분의 h의 제곱이 필요한 상황. 그럼 나는 여기다가 4분의 h를 더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 친구가 가는 곳이 1로 가요. 이 친구가 가는 곳이 1로 가요.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h0으로 보내면 0으로 가겠죠. 그럼 끝. 이렇게 되니까 누구만 남냐면 코사인 h만 남죠. 따라서 이거의 값이 코사인 x만 남죠. 얘만. 코사인 x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갖다가 요렇게밖에 방법이 없는데 뭐 이걸 번번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극한값으로 우리가 이제 뭐 미분법을 외워서 했지 계속 극한값으로 미분 저기를 구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그거 알고만 계시면 되고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저걸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y는 탄젠트 x를 미분해 볼 예정. 탄젠트 x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항상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어진다.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주겠다 얘기는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코사인 x의 제곱 분의 그 다음 사인 x 미분 그러면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x 그대로 쓰면 제곱이 되어지고 있고요. 빼기 사인 x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사인 제곱의 x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 되어지겠죠. 즉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 되어집니다. 코사인 x 분의 1을 우린 시컨트 x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컨트 x,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미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y는 예를 들어 저것도 하나 해볼게요. 시컨트 x도 한번 미분해보자.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나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의 x 분의 앞에 거 미분 0 되고요. 코사인 x 써봤자 0이죠. 그럼 쓸 필요 없겠고요. 마이너스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뒤에 미분을 안 했네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사인 x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러면은 코사인 x 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코사인 x 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죠. 그럼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1은 시컨트 x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저렇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요게 삼각함수의 미분. 그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왜냐면 여기까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되어진 상태여야 그 다음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인데,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배운 지수함수, 대표적인 지수함수가 y는 엑스포넨셜의 x승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미분하면 y'은 엑스포넨셜의 x승 그대로입니다. 얘는 미분해도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a의 x승이 있어요. 그럼 y'은 얘는 미분하면 a의 x승의 lna가 되어집니다. 요게 미분한 식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y는 lnx가 있을 때요, y'은 x분의 1이 되어집니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y는 로그 a의 x가 있었을 때 얘를 미분해주게 되면 x lna 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쟤도 미분하면 저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엑스포넨셜의 x승을 미분할 거예요. 그럼 y'은 h분의,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엑스포넨셜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x,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엑스포넨셜의 x로 묶을 수 있죠. 엑스포넨셜의 x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엑스포넨셜의 h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h분의 엑스포넨셜의 h 마이너스 1은 1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엑스포넨셜의 x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y는 ax승을 미분할 예정. 그럼 미분해보면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승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a의 h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얘를 lna라고 하죠. 따라서 얘는 a의 x에 lna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간단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lnx를 미분해 볼 예정. 그럼 y'은 lnx니까요,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랬을 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제 구조라는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1 플러스의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 플러스의 구조가 돼야 돼요. 1 플러스. 그래서 ln 1 플러스, 자, 여기서 요거 로그의 뺄셈이잖아요. 그럼 진수끼리 나눠지죠. 그럼 리미트 ln x분의 x 플러스 h니까 1 플러스 x분의 h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봤더니 1 플러스의 구조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서 얘가 1로 가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너한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h분의 x라는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역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맞춰준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원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원래랑 똑같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x분의 h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로그 성질에서 올라가면 얘랑 곱해지면서 1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즉 내 마음대로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 상태가 되겠고, 그때 얘는 다 1로 가죠. 다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니까 얘는 결국은 x분의 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도 똑같은 방식이 되겠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로그 a의 x를 갖다 미분하겠어요 라는 얘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근데 이게 좀 은근히 그 박스 쳐서 증명하는 걸로 다 잘 나와서
왜냐면 애들이 그냥 다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박스 쳐놓고선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좀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다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그냥 차라리 틀려버릴래 이렇게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h분의 얘가 로그 a의 x분의 x 플러스 h죠. 그럼 1 플러스 x분의 h가 되겠죠.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되어지겠고, 역시나 똑같이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얘한테는 친구가 필요해요. 역수라는 친구. 그럼 다시 여기에는 x분의 h가 있으면 되는 상황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향하는 곳이 어디로 향해요? 엑스포넨셜을 향하죠. 그럼 엑스포넨셜에 향하게 되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분의 h 곱하기 로그 a의 엑스포넨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h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얘는 x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엑스포넨셜이 되어진다. 근데 로그 a의 엑스포넨셜을 우리는 lna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x분의 1에 lna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로그 a의 엑스포넨셜이 lna가 로그 a의 엑스포넨셜인데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죠. 그러니까 로그 엑스포넨셜의 a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쟤는. 그러니까 얘가 lna죠. 그래서 lna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초 미분법에 대해서 또 당연히 우리가 숙지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요 부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된다. 절대 조금이라도 모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입니다. 우리가 y는 ln 절대값 x라는 부분을 종종 자주, 꽤나 자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요, 그냥 x분의 1이에요. 이거 그냥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얘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원래 절대값이 저렇게 있으면 x가 0보다 클 때잖아요. 그러면 ln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미분하면 우리가 x분의 1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만약에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ln-x잖아요. 걔를 갖다가 내가 미분하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x분의 1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가 되니까 쟤는 그냥 절대값이 있는 것도 미분하면 저렇게 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로그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 변수의 변수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변수 지수의 변수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쓰는 방법이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 로그 변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무슨 뭐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변에 얘가 예를 들어서 9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푸는 방법은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한다. 이 변수 로그 변수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sin x.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에 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지수함수에 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요. 이럴 때. 근데 이제 우리한테 로그는 얘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로그는 이제 ln이죠. 우리한테 로그는 ln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주시게 되면 ln y는 ln x의 sin x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럼 이 지수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럼 sin x 곱하기 ln x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예정. 근데 ln y는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ln y는 누구에 대해서만 미분이 가능하냐면 y에 대해서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ln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 y는 x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d over dx의 ln y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얘는 자 이제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코사인 x, 뒤에 거 내버려 두고 ln x 플러스 앞에 거 내버려 두고 sin x,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도함수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양변에 y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ln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ln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양변 y 곱해줬으니까 코사인 x의 lnx 플러스 사인 x, x분의 사인 x죠. x분의 사인 x의 y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게 미분한 결과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미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뭐 각종 합성 상황에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y는 목세 미분 분수함수가 나왔는데 그 분수함수가 진짜 졸라 복잡한 거야.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 자, 얘를 목세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냥 얘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할랜다 이러면 안 돼. 얘 제곱하면 6승이 되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분자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자가 곱의 합성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미분하려고 하면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 분자가. 지금 분모도 더럽게 큰 마당에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매너상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절대값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매너상 쳐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변의 매너상 절대값을 딱 잡아주시고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ln 그리고 ln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얘를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면 lnx를 미분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풀어주게 되면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lnx 플러스 ln x-1의 제곱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다시 로그 x의 세제곱 분의 y제곱의 z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그 자, 얘를 갖다가 이게 자동이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자동 얘기를 했었는지 이제 알 거예요. 이제는 그 당시엔 그게 자동이 아니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그 당시에 자동이 돼 있어야 지금도 자동이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얘는. 자, 얘 이렇게 돼 있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2 로그 y 더하기 로그 z 빼기 3 로그 x 이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로그 y의 제곱 z 빼기 로그 x의 세제곱. 그럼 얘는 곱하기 돼 있으니까 로그의 덧셈이죠. 로그 y의 제곱 더하기 로그 z 빼기 로그 x의 세제곱. 이제 얘 내려주고 얘 내려주면 아까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막 연습을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한 게 이과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과였으면 문과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사실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풀어주시면 ln 절대값 x 플러스 2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ln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요렇게 쓰고 싶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자, 이제 양변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요 lny는 미분이 안 됩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분의 1 그리고 다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ln y d 오버 dx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ln x 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예 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양변에 y를 곱해주시게 되면 ln y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네. 여기 이제 로그 미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가고 문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진행을 해보고 이제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으셔야만 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암기를 다 해주시기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기를. 그냥 어설프게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눈이 막 천장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맨날 물어보면 천장을 보는데요. 물어보기만 하면 잘 모르면 천장을 봐요. 우리 어린이들은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천장을 잘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 문제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1번만 풀어봅시다. 사인의 루트 1-x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합성함수죠. 사인 x와 루트 1-x 제곱이 합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를 갖다 미분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자, 첫 번째 건미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함수 미분하니까 코사인의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속미분해야 됩니다. 속미분은 얘를 미분하는 거죠. 루트 1-x 제곱을 미분했을 때 2배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고, 분해 다시 속미분이 돼야 되겠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 그러면은 2x 이렇게 붙어줘야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여기가 1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합성함수죠. 루트 x와 1-x 제곱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겉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얘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거를 다시 미분해서 2x가 되었다.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의 도함수를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6-4번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엑스포넨셜의 x. 자, y는 엑스포넨셜의 x, x승의 ln sin x. 자, 일단은 여기는 곱하기의 형태로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곱배미분법이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엑스포넨셜 x승은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내버려 둬야죠. ln sin x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해주면 엑스포넨셜의 x 앞에 거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ln sin x를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ln sin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건미분, 속미분 과정이 역시나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ln x를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건미분, 속미분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어지냐면 건미분을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sin x분의 1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잠시만 sin x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sin x분의 1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속미분 sin x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코사인의 x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묶이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서 요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엑스포넨셜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미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참고로 x제곱에 엑스포넨셜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엑스포넨셜의 x승으로 묶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미분을 하든 안 하든 그 형태 그대로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항상. 그렇게 되니까 엑스포넨셜의 x로 결국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둔 걸 쓰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얘를 한 번은 미분한 걸 써주고 한 번은 그대로 내버려 둔 걸 써주시게 되면 정상적인 미분이 됐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를 갖다가 좀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어차피 엑스포넨셜의 x승으로 결국은 묶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ln sin x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내버려 둔 거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걸 써주시면 되죠. 얘를 미분한 거는 건미분해주면 sin x분의 1이 되어지겠고, 속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결국 얘를 묶어준 거랑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즉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계산하실 때 더 정리가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제 6-6번에 2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변수가 또 잡혀 있죠. 변수에 변수 잡혀 있는 상황. 그러면 양변에 우리는 여기다가 자연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lnx에 x승이 되어 있는데 양변에다가 ln, 여기도 ln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냥 따라서 ln y는 자, 여기에서 이 x는 지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 lnx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lny는 미분이 안 되어지니까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y분의 1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dy over dx가 붙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거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하고 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ln에 lnx 이렇게 잡히겠고요. 네, 플러스 앞에 거 내버려 두고요. 뒤에 거를 미분할 예정. 그럼 건미분해 주시게 되면 lnx 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과정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속미분 과정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니까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사라지는 모습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y 곱해주면 dy over dx는 y 곱하기 ln에 lnx 플러스 lnx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까지는 그냥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여기서는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아까는 왜 그냥 y 프라임 달고 말았나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과정 자체가 여기도 다 똑같이 했던 거예요. 여기 y 프라임 이렇게 달아놓긴 했는데요. 얘는 여기가 퓨어하게 y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1 곱하기 dy over dx. 좌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쪽 미분하면은 여기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럼 어차피 양변에 곱할 게 없잖아요. 그냥 도함수 자체가 나온 거잖아. 이거 1은 생략해도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고, 여기 나머지 과정 다 똑같았던 거예요. 얘는 어차피 해봤자 dy over dx가 되니까, dy over dx랑 이 y 프라임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준 거죠. 근데 얘는 y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까처럼 1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그냥 y 프라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상관은 없는 건데 그냥 조금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 자, 연습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에 2번을 보도록 할 텐데, 자, 5-2번에 2번 보시면은 극한 나왔고요. f 빼기 f 구조예요. 평균 변화율 구조인 것 같고요. 걔랑 구조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3x 마이너스 f의 sin x 수 2에서 직역했던 부분이죠. 여기는 3x 마이너스 sin x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적으로 맞는 부분이 되겠고, 원래대로 따지면은 x에 여기가 3x 마이너스 sin x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얘에 대한 극한값 구해주면은 얘가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x가 0으로 갈 때 sin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이 f 프라임 0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얘기가 되겠는데, 얘는 x분의 3x는 3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x분의 sin x는 1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3-1이 되어지니까 얘는 2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2가 되어진다. 따라서 f'0이 3이 되어지니까 얘는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3번이 되겠는데, 얘는 복합적인 얘기죠. 얘도 복합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f1이 2분의 1이고 f'1이 3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저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사인의 x-1 분의 fx-x 제곱의 f1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 자, 분자가 뚱뚱하면 우리 치환하기로 했었습니다. 수투 내용에서 지겹도록 한 부분이에요. 분자 뚱뚱하면 치환해서 푼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gx로 치환할 예정. 그러면은 얘는 그 gx라는 친구,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사인의 x-1 분의 gx가 되어진 상황이죠. 자, gx에는 친구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x에는 친구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g1 값을 구해볼 수 있겠는데, gx에서의 g1을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대입해주면은 당연히 얼마가 나오는 상태? 0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g1이 0이 되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빼기 g1을 내 맘대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g1한테는 친구가 필요하죠. x-1이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sin x-1한테도 친구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 x-1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랑 똑같은 모습의 것이 여기에 있어야 1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극한값을 보시게 되면 얘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극한값이 가리키는 게 누가 되냐면 g'1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g'x 얘를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요 함수 미분해주게 되면 자 g'x는 f'x가 되어지겠고요. 얘는 어차피 상수예요. 그리고 얘만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빼기 2f1의 x의 제곱 이렇게 x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때 g'1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g'1의 값은 f'1 마이너스 2배의 f1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3이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문제에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3-1이 되어지니까 이 값은 2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연습 문제 5-7번입니다. 자, 얘가 1 때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fx를 봤더니요. 공비가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lnx가 공비가 되는 등비급수입니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 자체가 등비급수를 얘기하는 거죠. 무한등비급수를 의미하는 함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한히 쭉 나아가는 등비수열의 합을 표현한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누구냐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nx가 공비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갖다 그런 등비수열을 모두 다 더했기 때문에 등비급수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무한히 더해져 나갔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이렇게 표현되어졌으니까 공비가 엑스포넨셜의 lnx 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론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엑스포넨셜의 lnx라는 것 자체가요. 얘는 엑스포넨셜의 로그 엑스포넨셜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밑이 엑스포넨셜인 로그를 우리는 ln이라고 쓰기로 했던 거니까 로그 엑스포넨셜의 x가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밑이 여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그냥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얘는 x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공비가 얼마인 상태인 거냐면 x분의 1인 상태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x분의 1인 상태에서 x가 1보다 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 누구냐면 x분의 1의 바운더리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등비급수의 수렴값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1-공비 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 x 곱해주고 여기다 x 곱해주게 되면 얘는 x-1 분의 x다.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이게 지금 누구냐면 fx. 자, 이렇게 구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여기에서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f2의 값을 구하면 2 대입해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f'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줄 예정. 그럼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x-1의 제곱분의 앞에 거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빼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요. 분모 미분 해봤자 어차피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랑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f'2의 값은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고. 자, 6-8번에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꽤나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을 갖다가 내가 fx라고 해볼 예정. 방금 전이랑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분자의 모습이 공비가 엑스포넨셜 x로 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x가 되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치환을 해줄 예정. 그러면은 얘를 치환을 해주게 되면 ln까지 전체로 합시다. ln까지 전체로 해야 되겠다. 이거 로그 성질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얘를 fx라고 잡아주게 되면 fx라는 것의 모습은 ln의 자 여기가 n분의 엑스포넨셜의 x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x 더하기 점점점 해서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nx가 되어지겠는데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엑스포넨셜의 x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x 더하기 점점점 해서 엑스포넨셜의 nx까지 가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ln n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미분할 예정이냐면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f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친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2는 앞으로 빼주시고, 그럼 2는 앞으로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2는 밖으로 빼줘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할게요. 또 뭐 어떻게 빼는 거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x분의 fx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f0의 값은 어차피 f0 값은 어차피 0이 되어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0이 되겠고 마이너스 0이 되어질 거예요. 궁금하시면 여기다 0을 대입을 해보시면 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정리 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얘가 f'0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f'0 곱하기 얼마를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2를 구하고자 함,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그랬을 때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요 함수를 갖다가 뭐 할 예정이냐면 미분할 예정. 그래서 f'x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요. 얘는 자, 얘 앞에 거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은 엑스포넨셜의 x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x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nx 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곱하기 앞에 거 미분하는데 속미분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속에 있는 거를 또 미분을 할 예정. 그럼 속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은 엑스포넨셜의 x 그대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엑스포넨셜의 건미분 엑스포넨셜의 2x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다시 합성이니까 속미분해서 2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플러스 3x도 똑같았겠고요. 점점점 이렇게 돼서 건미분 엑스포넨셜이니까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도 미분 하면은 여기가 n 이렇게 붙게 된다. 그래서 건미분 속미분 과정에 의해서 여기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자 파트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자로다가 딱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n이 있습니다. 근데 ln n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이거 상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없어졌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0을 대입할 예정. 그러면 f' 얼마냐면 0의 값을 구하고자 함.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여기도 1 나오게 됩니다. 그럼 1이 n개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 n개 있으니까 분모가 n이 될 예정. 자,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플러스 n까지 가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여기에 n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약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곱해져야 되겠죠. 2 곱해져서 얘가 사라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n 더하기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극한값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 문제나 유제 문제에서 좀 하지 않았던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의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법에 대한 얘기 여기서 끝을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확실히 이제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 파트 이제 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성질 뭐 접선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풀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여기까지 엄청난 복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얘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접선도 구해야 되고 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야 되고 미분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작업 그대로 하는 거죠. 미분법 배우고 나면 접선 방정식 배우고 극대극소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앞부분에 확실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